공식 정보. KF-21 500대 도입 확정에 일본에서 난리난 이유? 1세대 대량 생산 시작됐다. F-35 랩터 핵심 기술 한국도 보유. KF-21 전투기 RSC 기술 최초 성공. 0.001mm 신기록. 방위사업청, 청장 엄동환. 은 미래 영공방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과 과학기술을 이끄는 복합 플랫폼으로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체계 개발 사업이 작년에 주요 성과들을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6년 체계 개발 성공과 전력화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F-21은 23년 시제기 최초 비행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6호기까지 모든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으며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최초 시험 평가를 완수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여 최초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다. 24년에도 KF-21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비행 시험을 지속함은 물론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 사례로 시제 4호기가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에서 항공기의 극한 환경, 저온, 고온, 강우, 결빙에서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전기체 환경시험을 진행 중이며 올해 2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시작된다. 올해 중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KF-21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하여 적기 전력화를 위한 최초 양산에 돌입할 것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현재까지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군, 개발업체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공중급유시험, 공대공 미사일 발사시험 등 주요한 비행시험 등을 통해 KF-21의 성능을 지속 검증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K방산의 미래 주역으로서 방산 수출을 위한 준비와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2. 미국 속내 뻔한데 방위비 협정 자화자찬 정부의 한숨. 외교부는 지난 4일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타결안을 보면 협정 시작 연도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이며 협정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간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미군 역외자산 정비 폐지가 제도 개선의 하나로 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타결안이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에 도출이라며 연간 인상률 기준을 전 협정 때의 국방비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로 되돌린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들고 있다. 또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기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비 분담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자평은 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정부는 8.3% 인상이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 외교부 보도자료 2024년 10월 4일 한 결과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 인상률이 미측의 소요에 기반해 논의됐다는 것은 미국이 협상 시작 때부터 요구해온 인상률 13.9%를 바탕으로 12차 협정의 인상률 8.3%가 협상되고 정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13.9% 인상 요구는 12차 협정 인상률이 전 11차 협정 인상률 13.9%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 어떤 타당한 근거도 없다. 더구나 11차 협정 인상률 13.9% 자체가 기준을 바꾸는 꼼수와 국민 속임수, 관련 기사, 인상 뻔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해야 할 이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다. 결국 8.3%는 윤석열 정부가 협상 시작 전에 3%를 내부 목표로 정해두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를 관철할 의지가 없었으며 시종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8.3% 인상의 근거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6.2%,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군사건설 분야 건설관리비 증액 소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꼼수이거나 국민 속임수다.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란 인상 기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된 바가 없는 듯도 보도 못한 기준이다. 보통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11차 협정 때는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였었다.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 분담 증가율 6.2%는 2025년 물가 상승률 2%, 정부 추정, 나 국방비 증가율 4.2% 예상을 능가한다. 높은 인상률 보장을 위해 5년간 평균 방위비 분담 증가율이란 기상천외한 꼼수를 고안해낸 것이 아닌가 싶다.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도 속임수이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자 증원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 소요는 대략 185억 원, 인상률 8.3% 중 1.3%에 해당으로 추정되는 바. 이 정도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인상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국인 노동자는 최근 감소 추세이지만 실제 증원 소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이 먼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을 구성하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항목에 대한 배정액을 조정하면 인상 없이도 얼마든지 노동자 증원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협상에서 미군의 역외자산 정비, 주일미군 항공기를 폐지하기로 했기에 거기서 절약되는 돈 연간 182억 원을 이용해도 된다. 건설관리 비용도 방위비 분담 인상 요인이 될 수 없다. 정부 주장대로 군사건설비, 현물 지원 가운데 건설관리비의 비중을 3%에서 5.1%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액수는 110억 원, 8.3% 인상 요인 중 0.8%에 해당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면 얼마든지 현물 군사건설비 안에서의 비목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 군사건설비는 많은 미집행금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애초에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는 이른바 감액분, 협정액과 예산액 차이, 2020-2023년 사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에 달하였다. 매년 수백억 원의 이월액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비의 증액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12차 협정은 11차 협정을 갱신하는 협정이고 또 미국은 12차 협정 인상률이 11차 협정 인상률 13.9%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미국의 소요제기가 타당한가를 검증하자면 응당 11차 협정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11차 협정 기간인 2020-2023년 사이에 발생한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금, 집행 잔액 포함은 11차 협정 2조 2월 규정, 2020년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 중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추후 미국에 지급토록 한 규정에 따른 7,245억 원. 협정액보다 감액 예산 편성된 5,135억 원. 불용액 402억 원. 미군 보유 미집행연금 미회수분 약 2,500억 원 등을 합해서 대략 1.5조 원에 이른다. 이런 대규모의 미집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11차 협정의 인상률 13.9%가 터무니없이 높았으며 그 결과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응당 12차 협정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는 11차 협정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였다. 이는 물론 미국 봐주기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연간 인상률 기준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하고 5% 상한선을 둔 것을 중요한 성과라며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연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되돌렸다고 해서 이를 성과로 보는 것 자체가 낯뜨거운 일이다.
물가 상승률 인상이 적용되는 2027년에서 2030년의 방위비 분담금은 8.3%로 인상된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12차 협정 5년 내내 고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높은 반면 국방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2023년 기준 물가 상승률은 3.6%, 국방비 증가율은 4.4%였고 2022년 물가 상승률은 5.1%로 3.35%였던 당시 국방비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 일본의 경우 5년간의 협정이지만 연간 인상률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협정 첫해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라지만 정작 제도 개선의 핵심인 방위비 분담의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는 문제는 12차 협정의 위제로도 삼지 않았다.